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계속 잃는 거라고? 내 돈 여기 있는데 왜? 그 화폐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면 어떡할래? 안녕하세요, 할미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지난해부터 코로나 여파로 유례없는 위기다, 경제가 어렵다, 다들 너무 살기 어렵다 하는데 왜 주식이랑 부동산은 다 오르지? 아시다시피 올해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고 그에 앞서 작년 말 미국 다우지수도 3만을 찍었습니다.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왜 이러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고?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물가를 누가 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들이? 유통업체들이? 아닙니다. 물가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조절해서 통화량, 물가를 조절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고 정부에 채권을 매입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기준금리로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에서 연 8회 금리를 결정하는데 금리 발표하면 막 뉴스에서 하느니 이번에 기준금리를 0. 몇 % 뭐 인상했다, 인하했다, 또는 동결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시죠? 지금 기준금리가 0.5%거든요? 이거 완전 제로 금리지, 제로.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기준금리? 금리? 아, 은행 이자 아니야? 그 이자 0. 몇 % 올리고 내리고가 무슨 영향이 있지? 자, 금리를 올리면 저축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은행으로 돈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통화량은 통화량 그거 아닙니다. 화폐 수량입니다. 통화량 감소로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 대출도 부담이니까 기업 투자도 줄어들고 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저축은 줄고 대출은 늘어나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갑니다. 즉 국가 상황에 맞게 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제를 살린다 이겁니다. 근데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라면이 있어요. 근데 시중에 돈이 남아 돌아서 너도 나도 1,000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라면 수량은 일정하다. 그러면 라면 값이 1,200원, 1,500원, 많게는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난 예전에는 2,000원 들고 마트 가면은 라면 2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밖에 못 사 먹잖아. 2,000원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이게 심해지면 이제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시중에 돈이 많아져서 물가가 크게 올라서 상품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부풀려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집중! 우리 한번 거시적으로 봐볼까요?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뭐죠? 달러죠. 이 그래프는 미국의 통화량 증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상승률이 이렇게 오다가 작년 3월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난 게 보이죠? 달러가 넘쳐나. 이 말은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엄청난 양적 완화, 즉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었기 때문이에요. 양적 완화가 뭐지? 양적 완화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보통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금리가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내릴 금리도 없을 때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국고채 매입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갖다가 사들여서 직접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완화, 그냥 쉽게 말하면 양으로 조지는 거예요. 무슨 양? 통화량.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 FED라 하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대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어머 세상에, 달러가 흔해진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진다고요. 환율이 낮아지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업자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물건을 갖다가 해외에 팔아먹었다고 쳤을 때 환율이 1,300원이면 매출이 130만 원인데 환율이 1,100원이면 매출이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 사장, 나 수출업자, 나 원자재, 인건비 이런 거 아무것도 변동한 게 없는데 그냥 앉아서 환율 때문에 20만 원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율이 무한정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그에 맞게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나라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통화량이 약 9.6%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GDP는 마이너스 1%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돈 가치가 10% 넘게 하락한 셈이에요. 단순한 예로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적금을 1,000만 원을 1년 맡겼으면 1점 몇 프로 이자 받는다 쳐도 그 사이에 실제 가치는 10% 떨어져서 900만 원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돈을 계속 잃는다는 건지 아시겠죠? 앞서 우리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제한 RP 매입을 단행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등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줬죠. 요새 보니까 또 추경안 해가지고 또 시중에 돈을 풀 계획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통화량은 더 늘어나고 돈 가치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돈을 은행에 가만 놔두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잠깐, 지금 돈을 가만히 은행에 놔둬도 잃는 판국인데 이 와중에 반대로 돈을 써제끼고 있는 분들은 없겠죠? 어쨌든 돈을 가만 놀리지는 말라 이거예요. 이러면 또 전부 다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은행 망하는 거 아니가? 괜찮아요. 어차피 저 구독자 몇 명 안 되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만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왜 돈 생기면은 가만히 안 갖고 있고 건물 사고 부동산 사고 하는지. 월세 수익, 임대 수익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부동산이나 금, 은, 원자재 같은 거는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물론 집값도 오르는지만 오릅니다. 지금 주식, 부동산 왜 다 오르냐고요? 저 불어난 돈이 전부 자산시장, 부동산 아니면 증시로 간 거예요. 지금 부풀려져 있는 상태예요. 요즘 전신에 주식 하잖아요. 뭐 동학 개미 운동 했었고 서학 개미 운동 했었고. 근데 지금 제일 재미 좋은 사람은 이미 예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가지고 평균 6,600원 정도에 사들였대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8만 전자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13배 정도 수익을 올렸고 또 배당도 받아갔대요. 이 평가익이 약 255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자산 가격이 다 올랐는데 이게 실제 가치가 오른 게 아니고 그냥 액면 가격이 오른 거라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서 좋아하고 반대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빈곤해지는 이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식빵이 5,000원 하던 게 5만원 하면 5만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빵 사 먹을 수 있고 5만원 없는 사람은 빵도 못 먹고 굶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로부터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저축하면서 현금만 까먹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실컷 주가 다 오르고 나서 이제서야 비싼 값에 주식 사고 있는 개미들 이러다가 갑자기 금리 올라가기로도 하면 큰일 납니다. 경제 회복되고 나면 결국 언젠가는 금리 정상화해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주가 폭락, 집값 폭락 영끌해서 산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당장은 금리에 손을 못 댈 거예요. 미국 고용 지표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냥 경기 회복에 대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인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요번 주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삼촌이 하원 청문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듯해요. 근데 어쨌든 서서히 금리 인상이 되기야 하겠지만 당장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지자. 미국 연준의 인터뷰나 기사에 주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수익률을 높이려면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거꾸로 하는 사람들 있더라. 주식 실컷 다 올랐을 때 사고 가지고 있다가 조금 떨어지면 팔고 오를 때는 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좀 떨어지면 또 팔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어쨌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해야 한다. 근데 이 매도 시점은 우리가 맞추기 힘듭니다. 즉 언제가 고점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 타이밍을 본인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못 맞춰요 그거.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해야 하는데 요즘 개중에 싼 자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요새 뭐가 싸냐면 달러가 싸요. 달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환율이 낮다고. 역사적으로 비교해봐도 지금 달러가 싼 축이에요. 나중에 금리 올리고 긴축정책 시행하면 언제 또 환율이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진짜 금융위기가 오면 달러 가격이 치솟아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쌀 때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놓읍시다. 다들 해외여행 가실 때 환전해보셨죠? 달러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이 달러를 사갖고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달러 투자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달러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뿅!